반갑습니다. 셋단자 352강입니다. 양떼들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움직임인 것이죠.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를 모았습니다. 멈추어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뀌는 것을 움직인다고 하지요.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셋단자 들어갑니다. 움직일 운자입니다. 움직일 운자는 움직이다는 뜻이 있고 운수를 의미하기도 하며 운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움직일 운자는 지붕 멱자와 수레 차자와 칼 차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지붕 멱자에 해당되는 천막이 있습니다. 지붕이지요. 또 수레 차자에 해당되는 수레의 이미지가 있고 칼 차자에 해당되는 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움직일 운자여서 움직일 운자가 표현하는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운이라는 것은 지붕 아래서 수레를 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이동하려 합니다. 어디론가 가려고 수레를 타려면 정해진 장소에 기다려야겠지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지붕 멱자입니다. 지붕 아래에서 수레를 타고 간다는 것이지요. 움직일 운자는 정해진 장소를 의미하는 지붕 멱자와 수레를 의미하는 수레차자와 간다라는 의미의 갈착자가 결합해서 지붕 아래에서 수레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기회이고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이나 기술을 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운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움직일 운자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버스가 다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거에 시골버스를 타려고 하면 언제 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아침 무렵에 한번 오고 해질녘에 또 한번 오는데 재수가 좋으면 금세 탈 수도 있지만 아니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노력해서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기회가 오지 않아 주저앉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마치 시골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움직일 운자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차를 타야 하는 것인데 그 차가 지붕 아래로 올 때 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운 같은 것을 운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을 운명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움직일 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사람의 목숨이나 처지를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도 움직인다는 뜻이 있고 옮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움직일 동자는 무거울 중자와 힘 역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무거울 중자 등등은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것이죠. 또 힘력자에 해당되는 우람한 팔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움직일 동자여서 움직일 동자가 표현하는 그 움직이는 것은 무거운 것에 힘을 가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벼운 것을 들고 가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을 옮기려면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많은 힘을 보태면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움직일 동자는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무거울 중자와 힘을 의미하는 힘력자가 결합해서 무거운 것에 힘을 가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단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물건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숙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을 줄 것 같은 삶의 무게라 할지라도 힘을 합하면 헤쳐나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설악산의 흔들바위는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리 크지 않은 힘을 가해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죠.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일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몸이나 손발을 움직이는 모양을 동작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움직일 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할 변자입니다. 변할 변자는 변하다는 뜻이 있고 움직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변할 변자는 실사변의 말씀 원자에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실사에 해당되는 옷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실사변은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갈 치자에 해당되는 따라가고 있는 뒷사람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변할 변자여서 변할 변자가 표현하는 그 변하는 것은 말을 옷으로 치장하여 따라하면 변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품이 있는 말, 상스럽지 않은 말을 사용하면 그의 품성도 좋아지는 것이죠. 변할 변자는 옷을 의미하는 실사변과 말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따라한다는 의미의 따라갈 치자가 결합해서 말을 옷으로 치장하듯이 따라하면 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옷으로 치장한다는 것은 몸에 좋은 옷을 입듯이 말을 품위 있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말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이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서 변동이라는 것도 있죠. 이럴 때 변할 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는 흔들다는 의미가 있고 움직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흔들 요자는 손수병과 다룰자와 장군 두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손수병에 해당되는 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다룰에 해당되는 고기의 이미지가 있고 장군 두 자에 해당되는 질그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질그릇이 장군입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있었던 모양이 흔들 요자여서 흔들 요자가 표현하는 그 흔들리는 것은 손으로 그릇을 들면 고기도 흔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고기를 보관할 때 건조해서 실형에 걸쳐놓던지 염장하여 항아리 같은 질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을 장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옮기면 그 안에 있던 고기도 같이 옮겨지는 것이죠. 고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옮겨야 합니다. 숯으로 사용되는 손수변은 손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흔들 요자는 고기 보관하는 질그릇을 들어서 조심스럽게 옮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때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고기도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흔들 요자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손수변과 고기를 의미하는 다룰변과 그릇을 의미하는 장군 부짝을 결합해서 손으로 그릇을 들면 고기도 흔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움직이면 내용물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물체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동요라고 합니다. 또 젖먹이를 태우고 흔들어 놀게 하는 물건을 요람이라고 하죠. 이럴 때 흔들 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딪힐 충자입니다. 부딪힐 충자는 부딪힌다는 뜻이 있고 움직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딪힐 충자는 단일 행자와 무거울 중자로 구성되었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단일 행자에 해당되는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무거울 중자에 해당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부딪힐 충자여서 부딪힐 충자가 표현하는 그 부딪히는 것은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무거운 물건이 제법 많지요. 장롱이나 침대 또는 피아노가 있으면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혼쭐이 납니다. 높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물건도 많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다리차가 있어서 그런 불편도 많이 줄었지만 무거운 물건을 옮기게 되면 자연스레 이리저리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힐 충자는 무거운 물건을 의미하는 무거울 충자와 다닌다는 의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일 행자가 결합해서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 부딪힌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무거운 것을 들고 움직이는 모양인 것이지요. 그림처럼 무겁기도 하고 덩치가 큰 것을 옮기는 경우라면 주변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해차하다 부딪히게 된다면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에 급격히 가해지는 힘을 충격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부딪힐 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움직임과 관련된 세트 한자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움직일 운자가 있습니다. 움직일 운자는 지붕 아래서 수레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을 만나 기회를 가지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동자도 있습니다. 움직일 동자는 무거운 곳에 힘을 가하면 움직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변할 변자도 있습니다. 변할 변자는 말에 옷을 치장하여 따라하면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 다르게 변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 흔들 요자가 있습니다. 흔들 요자도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데 손으로 그릇을 만지면 고기도 흔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내용물도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 부딪힐 충자가 있습니다. 부딪힐 충자는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 여기저기 부딪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것이 움직이면 뜻밖의 다른 영향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뀌는 것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5개 한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움직일 운자는 기회를 잡으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움직일 동자는 노력하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변할 변자는 좋은 말이 행동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흔들 요자는 그릇으로 내용물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딪힐 충자는 힘겨운 일은 다른 영향도 발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움직임과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으로 평안함이 기약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